정상의 모세혈관은 이 클립 모양으로 매끈하게 올라갔다가 매끈하게 내려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가려움의 정체를 얘기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세혈관과 모세혈관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세혈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할 텐데요. 제가 이제 모세혈관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과려움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아토피의 원인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계속해서 모세혈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모세혈관의 어디가 이렇게 된다, 모세혈관의 뭐 어떤 부분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뭐 용어라거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모세혈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세혈관이라는 게 이제 지금 이 시점에는 이제 모세혈관이 있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모세혈관이라는 게 사실 밝혀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 이전에는 모세혈관이라는 게 있다는 걸 뭐 한의학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부위가 이제 빨개지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추정 정도 하는 거지, 모세혈관의 존재 자체를 한의학이든 서양의학이든 사실 안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현재 이 시점에서도 모세혈관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부위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이제 안구라거나 손톱 뿌리 쪽에 있는 요 부분에 어떤 특정한 오일을 발라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제 아주 이제 제한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모세혈관의 상태를 아주 조금이나마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혈관의 질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모세혈관이 이제 막힌다고 해서 막 동맥이 막힌 것처럼 당장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서 이제 의학에서는 되게 비중 있게 다뤄지진 않아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의 질병이 대다수가 되게 만성적이고 죽진 않는데 고통스럽고 삶의 질이 굉장히 내려가고 뭐 그런 질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질환이 이제 모세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다, 이런 의학계에서는 그렇게 추정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모세혈관 얘기를 해 나감에 있어서 요 책을 참고해서 거의 이 책의 출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모세혈관 순환, 그리고 뭐 모세혈관 경 검사하는 방법을 가이드하는 책인데, 모세혈관 경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에 오일을 살짝 발라서 현미경으로 모세혈관을 관찰하는 그 방식 자체를 이제 모세혈관 경 검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을 진단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이제 논의하기도 하고, 또 환자들의 증례를 모아서 어떤 공통점이나 그런 것들을 분류해 놓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모세혈관 경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모세혈관 순환, 그리고 모세혈관이 어떻게 망가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책을 참고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혈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기본 상식적으로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모세혈관을 거쳐서 정맥으로 가서 정맥을 지나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는 것, 이걸 혈액순환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건데, 동맥이라는 게 심장에서 나올 때는 한 이 정도 굵기로 나온단 말이죠. 한 3cm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 굵기로 나와서 몸 끝으로 말초 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점점 가늘어진단 말이죠. 점점 가늘어지는 이유는 이제 멀어질수록 이 피의 힘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압이 떨어지는데, 이게 점점 좁아짐으로 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실제로 동맥에는 이 압을 조절하는 그 근육들이 있어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좁혔다가 넓혔다가 하면서 혈압을 일정하게 조절한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가늘어지는데, 이 심장에서 나온 동맥을 대동맥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뭐 소동맥이라고 하고, 완전히 말초 쪽으로 오면 되게 가늘어지겠죠. 이걸 이제 세동맥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요 사진에서 세동맥이 나오고
세동맥에서 모세혈관 망으로 이어지고 모세혈관 망을 지나서 세정맥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정맥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정맥, 소정맥, 이렇게 대정맥 이렇게 해서 다시 심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이게 이제 전체 혈액순환의 구조인데, 모세혈관 순환이라는 건 요 세동맥과 모세혈관 망 그리고 요 세정맥, 요 지엽적이고 미시적인 순환을 모세혈관 순환이라고 명명하고 있거든요. 이 사진에서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동맥과 모세혈관 사이에 괄약근이 있어요. 요 괄약근을 가지고 이제 특정 모세혈관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죠. 모세혈관이 몸에 되게 많잖아요. 모세혈관이 몸 전체의 한 90% 정도, 혈관 전체 단면적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모세혈관마다 이 괄약근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른 거는 사실은 뭐 거의 상식이거나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를 얘기 드리고 싶은 거고, 요 괄약근을 지나서 모세혈관을 지나서 다시 정맥으로 들어가서 세정맥이죠. 세정맥을 지나서 다시 이제 심장으로 돌아오는 구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피부 근처에서 모세혈관이 어떻게 올라오느냐, 요걸 보여주는 사진인데, 여기도 보시면 요 밑에 이제 모세혈관 전에 세동맥이 있죠. 그리고 세동맥에서 나온 모세혈관, 그리고 모세혈관 지나서 다시 세정맥으로 들어가는 구조.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요 피부 근처에서 세동맥에서 나온 이 모세혈관이 요 하나에 이렇게 경로가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이제 층이 있죠. 요 사진을 이제 고등학교 생명과학 EBS 책에서는 요렇게 모식도로 나타내는데, 요렇게 요 사진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피부가 있고 피부로 올라가는 이 모세혈관에 층이 여러 층이 있죠. 이게 이제 항상성을 위해서 몸의 이 열 발산을 조절한다는 파트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 발산을, 피부가 이제 온도 조절 장치니까 몸에서 온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 열 발산량을 조절하는 그림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피부에 올라오는 모세혈관이 몇 개의 층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추정하는 건데, 몸의 부위마다 이 층이 아마 다르지 않을까. 예컨대 이제 좀 더 연약하고 예민한, 그리고 좀 따뜻하고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위에 좀 더 많은 층이 있지 않을까. 이건 저의 추정이에요. 실제로 이제 모세혈관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밖에 할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래서 팔 바깥쪽보다 팔 안쪽이 조금 더 많은 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 상황에서도 더 피부에 가까운 높은 층을 사용하고 있을 거다. 이건 이제 저의 추정이고요. 이게 이제 모세혈관의 형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모세혈관의 뭐 구조, 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모세혈관 직접 보지 못하지만 초음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하거든요. 그 추정을 통해서 이제 모세혈관이 조직마다,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겼고, 또 사람마다도 다르고, 그런 모세혈관의 모양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렇게 이제 모세혈관의 이 구조를 대강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모세혈관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오늘 또 보여드릴 건데, 요 사진이 이제 정상인의 요 부분을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 모세혈관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요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본 거죠. 정상 모세혈관의 경우 병이 아무런 만성 질환이 없고, 정상인의 모세혈관의 경우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정상인 모세혈관은 요 클립 모양으로 매끈하게 올라갔다가 매끈하게 내려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mm 정도의 한 9가닥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게 제가 여기서 본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요 피부에 이 손톱과 나란하게 이제 평행하게 이렇게 클립 모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 사진이 이제 손바닥을 촬영한 건데, 손바닥을 확대해서 보면 점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요 부분과 다르게 요 피부 표면과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서 찍으면 점으로 이렇게 막 보이는 그런 형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정상적인 모세혈관이
여러 가지로 망가지는데 이 사진은 이제 모세혈관이 구불구불해진 사진이거든요. 모세혈관이 구불구불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모세혈관이 되게 확장되기도 하고 거대 모세혈관이라고 하거든요. 모세혈관이 되게 굵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미세출혈이 난 상황인데 이제 모세혈관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화살표 부분이 모세혈관이 없어진 부분이에요. 모세혈관이 이제 정상인은 1mm 폭 안에 이제 9가닥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몇 가닥이 소실된 그런 사진.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소실되면 이거를 뭐 사막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진이 이제 건선 환자의 손등을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이제 위에서 찍으면 이제 피부 표면으로 수직으로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수직으로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구불거려지고 많이 확장되어지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위에서 봤을 때도 비정상이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막 확대되어 있고 구불러져 있는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손상이 될 때 모세혈관이 이제 변형되고 손상이 되면서 피부 유두라고 하는 아까 요 사진에서 이렇게 이 표피 밑에 이제 엠보싱처럼 볼록볼록하게 돼 있는 데를 유두라고 하는데 요 피부 유두 부분에서 이 모세혈관이 손상되면서 염증 물질이 발견되기도 하고요. 이 책에서 이제 보통 자가면역 질환을 다룬단 말이죠. 모세혈관 순환은 이렇고 모세혈관이 이렇게 망가지고 모세혈관이 어떤 홍만성 루푸스에는 이렇게 망가지고 건선 환자는 이렇게 되고 류마티스는 이렇게 되고 사실 거의 비슷해요. 분류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비슷한데 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엔 이렇게 심하게 망가진다. 정상인의 경우에도 이제 노년으로 갈수록 이 모세혈관이 망가진다는 거를 여기 이 책에서 시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아토피에 대해서는 아토피가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질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토피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아마도 이제 이게 이제 과학이다 보니까 의학도 과학이다 보니까 일반화가 돼야 되는데 건선 환자는 거의 대부분 이렇고 류마티스 환자는 거의 대부분 이렇고 이렇게 일반화가 됐을 텐데 아토피 환자는 아마도 아토피가 있음에도 전혀 망가지지 않은 사람이 많았을 거라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저는 물론 망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자가면역 질환임에도 여기서 다루고 있지 않은 이유,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아토피의 원인을 얘기할 때 아토피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아도 아토피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드릴 텐데 제가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를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이제 모세혈관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망가질 수 있고 어떤 질환을 가졌을 때 더 많이 망가질 수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더 많이 망가질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가려움의 상황들에 대해서 결부지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모세혈관이 이렇게 망가지면서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다른 자가 류마티스나 홍만성 루푸스나 건선이나 이런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고요. 사실 이제 모세혈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막 사람들이 체질이라는 조금 애매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체질이 아마도 이 모세혈관의 모양에 따라서 나뉘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유전 아무래도 아빠랑 아들이랑 모세혈관이 비슷하게 이제 물론 유전 인자에 의해서 그게 결정되겠지만 이 아빠랑 아들이 비슷한 모세혈관의 모양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모양일 때 어떤 질환이 더 잘 걸릴 수 있다는 거, 어떤 질환에 더 잘 걸리는 체질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세혈관이 아마도 이제 인종 따라 조금 이 백인은 대체로 이렇고 흑인은 대체로 이렇고 황인종,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다. 약간 국가나 인종에 따라서 이 비슷한 모양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비슷한 모양을 보임에 따라서 이 병에 발현되는 정도도 이제 발병률이라고 해야 되나? 발병률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천식을 그렇게 많이 앓지 않는데 서양인들은 천식을 되게 많이 앓고, 아토피도 서양인들에 비해서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많이 앓고, 뭐 이런 이유가 다 이제 이 모세혈관의 전체적인 모양, 모세혈관의 형태 이런 거에 의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유전이 전혀 없지도 않고, 그리고 이 모세혈관의 모양에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뭐 이런 질병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이 약하고, 이런 걸 통칭해서 애매한 체질이라는 단어로 얘기하는 게 아닐까,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모세혈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앞으로 이 모세혈관의 상황, 이런 구조에서 어떨 때 제가 말씀드린 가려움의 이제 4가지 분류 있잖아요. 어떤 상황일 때 그런 가려움이 나타나는지를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이 됐잖아요. 네,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